일어나라 얘들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안 했는지 안 했는지. 같이 자는구나. 네, 나의 맘대로 어디? 혼자 자는데 좀 얘들아 들어올 때 문 닫고 들어와잉. 밖에 다 들린다. 들려도 상관없긴 한데. 무슨 잠꼬대를 했냐고. 자, 얘들아 요거 풀어볼 거야. 자, 이거 먼저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다른 문제 하나 풀 겁니다. 이거부터 풀게요. 이거 뭐냐면은 올림포스에 있었던 문제고 비슷한 문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 이거 숙제로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이거요? 아니요, 이거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풀어드릴 거고, 이게 그 올림포스 변형 거기 숙제에 있던 거야.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에서 거기는 그 역함수 뭐 관련해서 아마 너네가 안 풀었을 거야. 뛰어넘었을 거야. 근데 역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함수를 어떻게 구하냐, fx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잠깐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할지. 켜야 되겠다, 이거. 작아가지고. 뭐예요? 마이크. 내가 왜 저렇게 커요? 이게 마이크인데? 이게 여기다가 얘기하지. 아, 이게 마이크다. 뭔가 더 있어. 야, 일어나세요. 미안한데,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100배 정도 더. 그래요. 일어나세요. 하여튼, 자, 보세요. 일어나. 자, 지연아, 일어나. 그래, 좋다. 아, 근데 나 이게 불편한데?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냐. 여기다가 숫자 집어 넣을 거잖아. 근데 뭐부터 집어 넣으라고? 0부터 넣으라고. 일단은 해. 어지러워? 귀가 아픈 것 같아. 너 졸려서 어지러운 거야. 그러면은, 자, 0을 집어 넣으시면, 아이고, 좋다. 나 조용히 해도 되고. 너무 시끄러워? 작게 말해. 내가 목소리가 커서 그러니까, 그럼 좀 떼고 얘기할게요. 작게, 그러니까 작게. 알았어요. 작게 얘기할게요. 자, OF형이 10이야. 이것까지는 확실해. 그지? 이것까지는 들어와. 들어와. 이것까지는 확실해. 그지? 그래서 F0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F0이 얼마냐면 2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나옵니다.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X 자리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잘 보세요. 3f 마이너스 x 더하기 2fx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5x 더하기 10 이렇게 되거든. 그지? 그 다음에 얘도 항등식인 거 맞나? 그러니까 얘도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 맞겠지. 그 다음에 저식도 애초에 항등식이잖아. 근데 내가 순서 살짝 바꿔서 써보면은 2f-x 더하기 3fx가 이게 뭐가 되냐? 얘는 그대로 5x 더하기 10입니다. 뭐 하고 싶어요? 연립하고 싶어요? 연립하고 싶어? 뭔 소리냐? 위에 식에다가 2를 곱하고요. 아래 식에다가 3을 곱해. 그러고 어떻게 해? 뺀다 이거야. 그러면 그냥 뭐가 나오냐? fx가 나옵니다. 목소리 조절하기가 좀 힘드네 이거.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기다가 2를 곱하면은 위의 식은 뭐가 되냐? 2f-x가 되고 2가 왜 나와? 6이죠. 6f-x 더하기 4fx는 마이너스 10x 더하기 2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식은 뭐가 될 거냐면은 여기다가 3을 곱하시니까 6f-x 더하기 9fx가 뭐가 되냐? 여기다가 15x 더하기 30이 된다 이거야. 됐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이거에서 이거를 그냥 빼시면 fx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충분히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뭘 더하든 곱하든 뭘 집어넣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하시는 거거든. 네. 여기서는 무조건 1차함수죠. 그럼 그냥 fx의
그 x 계수 하나만 미지수로 삼은 다음에 3a 마이너스 2a가 5다 해서 무슨 말인지 확인했거든. 근데 여기서 1차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야? 그건 이렇게 하니까 1차 함수인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저 과정 없이 얘만 보고 fx가 1차 함수다라는 결론 내는 거는 안 되죠. 왜? 웃겨? 왜 돼요? 어? 너네 뭐 함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신다고? 너네 함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한다고? 야, 이게 1차 함수라는 보장이 어딨어? 여러분, 이런 함수도 알지 않아요? 이런 함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이런 거가 막 짬뽕 조지고 막 돼가지고 되면 어떡해? 이런 함수도 있지 않아? 얘들아, 너네가 아는 게 다항함수뿐만이 아니야. 이 세상에 다항함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어떤 함수도 있는지 알아? 로그 2에 2x제곱 플러스 sin x 이런 함수도 있다고. 너네가 나중에 이런 것도 할 거야. 이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도 모르겠지. 그냥 로게 뭐 이상한 거 나오잖아. 이런 거 할 거라고 나중에. 이거가 막 짬뽕이 돼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솔직히 다항함수긴 하겠죠. 웬만하면 다항함수긴 하겠지. 근데 확신은 할 수 없다는 거야. 확신은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만. 이것만 보고는 확신할 수 없어. 근데 계산을 해보면 확신이 되죠.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1차 함수 나오는 게 확실하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함수가 얘들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함수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1차 함수다라는 고정관념은 깨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해보시냐.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돼. 64번 해보세요. 64번. 46페이지에 64번. 지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다시 쓰면 되지. 뭐야 이거. 색깔도 맞춰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에 계산은 뭐 알아서 하세요. 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야, 잠겠지 이제. 끈다. 뭘 거예요? 이거요. 뭐야 멋있으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 잠 깨우려고 한 건데. 잠겠지 이제. 추워요. 아이고 예. 아니 잠깐 그거 입어. 얘들아 빨리 해봐. 64번 해봐. 64번. 64번. 뭐. 지우지 마라. 뭔데. 아니요 다시 쓰면 되잖아. 3fx. 질문 뭔데? 그래도 되죠 당연히. 그래도 되지 당연히. 왜냐면 원본 문제는 이거였어. f 인버스 12를 구하는 게 문제였어 원래는.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면 함수를 구해야 된다 이거야. 원래는 이거를 이거면 당연히 숫자 넣어도 되지. 숫자 넣어도 돼. 당연히 알아. 근데 그냥 함수 구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라고. 여기다가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할래? 그래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야? fx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으면 함수 구해야 되잖아. 그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러면 틀리시던지 이렇게 하라고. 근데 대입하면 된다 이거야. 똑같이 해봐. 64번. 내가 FE를 구했어. 스타디브 축하해줘. 이렇게 봐봐. 정말 좋아. 지운다. 나도 F 했고 있어. 나 이거 마이너스도 했다.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그거 어쩔 수 없어. 거기가 0부터 마이너스 1. 파이팅 네. 아니 그거 보라니까.
조용히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숫자를 넣는 걸로는 얘가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fx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왜요? 왜 이거죠? 이거 마이너스래잖아. 그럼 산수기가 쓰면 안 되잖아. 애초에 음수일 때만 써야 되는데? 애초에? 뭐 누가 나 부르지 않았냐? 아니야? 뭐요? 여기서 모르는 척해. 자, 이거 뭐 함수 구하는 것까지는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마 답이 나온 사람들 좀 잘못 나왔을 거야. 그 이유가 뭐겠어? 이거 왜 틀렸어, 그거? 왜 틀렸겠어? 뭔 소리야.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이 틀렸네. 아니요. 어떻게 풀어?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게 함수인 거야. 그게 fx인 거지. 최대값 어떻게 구할 건데, 그거? 최대값. 최대값이요? 이게 생긴 거야, 그냥, 함수가. 네? 이것도 똑같은 경우. 그게 아니다, 이거야. 자, 여러분, 이거 아마 어디까지 하셨냐면은, 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x 대신에 이제 아까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아까랑 상황이 거의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x랑 x분의 1이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시냐? x 대신에 뭘 대입할래? x분의 1을 대입을 한다 이거야. 여기 있는 x에다가.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없게? x가 0은 아니거든, 절대로. x가 0은 아니야. 그러니까 x 대신에 x분의 1을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 이 f x분의 1 빼기 fx가 뭐가 되냐면은 x분의 1이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 맞다고 상관없다고. 왜냐면은 x는 어차피 0은 아니란 말이야. 0은 아니니까 그냥 x 대신 x분의 1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냐? 똑같이 아까 한 거랑 마이너스 fx분의 1 더하기 2fx 이게 뭐냐면은 x다. 그래서 이거 뭐 2배 해가지고 빼고 뭐 더하고 하면은 무슨 일이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fx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3분의 1에 2x 더하기 x분의 1. 자, 그래서 너네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한번 해볼게.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산술기하 해가지고 3분의 2루트 2. 야, 이게 최대냐? 최대야? 이거보다 크다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 x가 음수잖아, 얘들아. 산술기하 쓰면 어떡해? 산술기하 안 써야지. 안 써야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야. 맞아? 산술기하 얘들아 조건이 있다. 산술기하는 무조건 어디서 쓰셔야 되냐? 양수에서만 써야 돼요. 양수에서만. 둘 다 양수여야 돼. 되게 중요해.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를. 얘를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fx. 얘를 생각을 해보잖아.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쵸. 마이너스 붙인 건데 저걸 이제 딱딱 집어넣는 거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왜냐? 마이너스 x가 이제 양수가 됐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 값은 똑같겠죠. 3분의 2 루트 2. 근데 네. 그 S1, S2 그 문제 있잖아요. 그 저번에 시험에 나왔던 그 문제. 그때 쌤이 그 X값 변하니까 산줄기하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고 딱 정해진 값이 있을 때만 써야 하셨는데 저거 X면은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곱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곱하는 게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S1 제곱, S2 제곱이었거든?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쓰실 때는 최소한 얘나 얘 중에 하나는 숫자여야 돼. 한마디로. 근데 여기는 봐봐. 여기가 숫자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x가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이거였으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 써봤자 그냥 뭐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얘랑 조금 달라요. 여기는 S1, S2 곱해서 뭐 특정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바뀐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분의 1을 곱한 건 안 바뀌어요. 무조건 1이야. 그 좀 차이를 아시겠나? 그래서 요거 없어지면서 요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결론이 마이너스 fx가 3분의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잖아. 그러면 fx는 뭐보다 작거나 같겠냐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어디에다가? 이거? 얘를 마이너스로 바꾸려고. 마이너스로 바꾸면 이게 되잖아. 마이너스 x는 0보다 커지잖아. 왜냐면 x는 0보다 작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얘를 만약에 t로 치환한다고 치면은 그럼 그냥 이제 t에 대한 산술기하 쓰는 것처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굳이 붙이는 이유는 이 값을 음수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음수로 바꾸려고. 그래서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산술기하.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애초에 그 증명할 때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였고 여기서 애초에 그러면은 얘가 원래는 이게 아니라 이거란 말이야. 제가 또 근거도 보여드릴게요. 3분의 2 곱하기 루트 2x x분의 1인데 요거 두 개 곱하는 상황에서 얘들아 음수 곱하기 음수지. 그럼 여기 앞에 뭐가 튀어나와야 돼?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음수 곱하기 음수면? 계산할 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근데 그냥 쓰지 마. 음수면 당연히 쓰면 안 돼. 무조건 양수일 때 쓰는 거야. 산술기하는 무조건 양수일 때 쓰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술기하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냥 괜히 지웠나? 요 위에는 지우고 이걸로 하지 마시고 이걸로 하시라. 3분의 1t. 오케이.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다시 넘어가가지고 41번 요거 한번 해볼게. 41번. 자, 여기까지 하고 함수의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문제들은 그냥 풀어보시고요. 자, 1, 2, 3, 4, 5, 6, 7, 8에서 1, 2, 3, 4, 5, 6, 7, 8로 가는 함수 이렇게 하고 자, 가족건 F의 치역의 원소가 7개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처음에 조금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조건의 개수 얘기한 적 있지. 가나다 3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저 중에서 어떤 걸 먼저 가지고 와서 좀 내가 시작을 할 거냐, 문제풀이 시작을 할 거냐, 뭐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혹시? 가도 좋아요. 가도 좋은데, 다가 제일 좋아. 왜냐면, 다는 딱 두 개에 대한 조건이거든. 최대값과 최소값. 사실 이게 근데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가를 가지고 하든 뭘 가지고 하든. 그리고 이거 사실 동시에 고려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당연히 동시 고려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제 그게 좀 힘들면은 하나씩 고려를 할 건데 그 중에서 뭐 가든 다든 상관없죠. 어쨌든 나는 좀 마지막으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계산에 대한 거니까 가나 다 조건 가지고 먼저 문제풀이를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를 가지고 와서 최대 최소가 뭐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봐. 이렇게 자. 일어나시고. 했어? 해보세요. 다 가지고 생각해봐. 다 가지고. 잠깐만, 너. 아, 일어날 데가 없네. 오늘 졸린다고. 뭘 오늘 졸려. 맨날 졸은데. 왜 그래요? 뭘 왜 그래, 진짠데. 너무 막 맨날 자. 부정적이에요. 직감. 직감 이러고 있네. 진짜 직감 부분. 밑에 거 해봐, 밑에 거. 직감. 했어? 그러니까 봐봐, 지금 너가 무의식적으로 얘부터 지금 가지고 뭐야 이렇게 했어? 뭐 다 끝났네 그러면. 얘? 센터 맞췄어요. 잘했어. 얘들아, 다부터 볼게. 자, 다부터 볼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6개고, 6개래. 뭔 소리야. 6이고, 최대 빼기 최소가 6이고, 치역이 7개야. 자, 봐봐. 이거 두 개 동시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치역이 7개면서 최대 최소가 6개야. 치역이 7개라는 소리는 애초에 이 x라는 집합이 뭐냐면은 1부터 8까지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하나만 제외하고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하나만 제외하고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최대 빼기 최소가 6이라는 건, 최대 빼기 최소가 6이라는 건, 애초에 최대 최소 세트가 1, 7이거나 2, 8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말고는 최대 빼기 최소가 6이 되는 경우가 아예 없다 이거야. 그러면 뭔 소리냐? 자, 잘 보세요. 문제 끝났어 이러면 진짜로. 만약에 최대값이 7이야. 그러면은 치역이 뭐라는 거야? 1부터 7까지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만약에 최대값이 2예요. 그러면 치역이 뭐라는 소리냐? 2부터 8까지라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8 하나 뺀 거고 1 하나 뺀 거라는 거야. 맞나? 그럼 봐봐잉. x에는 8개가 있어. x에는 1부터 8까지가 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경우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경우. 여기서 1부터 7까지로 간다고 쳐봐. 1부터 8까지 있는 집합에서 1부터 7까지 있는 집합으로 가. 그리고 여기에 무조건 하나씩은 다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최소한 1부터 7까지 하나씩은 다 값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뭔가 하나가 더 있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지금?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x에서 x로 가는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부터 8까지 숫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가냐? 1부터 7까지로 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함수값이 하나씩은 나와야 되니까 애초에 이거 하나씩이랑은 전부 다 대응이 돼야 되겠고, 함수값 결과물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1부터 7까지 수 중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되냐? 42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1부터 7까지 다 더하면 얼마냐면 7, 4, 28이거든? 맞나? 그죠? 7, 4, 28? 근데 28에다가 1부터 7까지 수 중에 하나를 더해가지고 42가 나올 수 있느냐? 없다 이거야. 얘는 안 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두 번째로 그러면 x가 1부터 8까지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2부터 8까지로 간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안에는 2부터 8까지 무조건 하나씩 나오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하나가 더 붙어서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하면 몇 개냐? 7개고 중간이 5니까 7, 5, 35 더하기 a.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42가 돼야 되겠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나오는 a는 뭐가 될 거냐면은 7이겠죠. 그럼 뭐야? 여기는 2부터 8까지 전부 다 있고 뭐가 하나 더 있다는 소리냐? 7이 하나 더 있다는 소리잖아. 답이 7이죠. 그래서 두 개 있는 거 구하라니까.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결국 이 추론 쪽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게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해봤자 경우의 수랑 비슷해. 그냥 여러분이 문제 경험하시면서 상황에 맞게 잘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근거 찾기입니다. 근거 찾기. 이 얘네들의 근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어떤 조건을 먼저 좀 고려를 할 건가 생각하면서 푸세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이걸로 갈 거고, 이거는 자, 제가 집합의 개수 우리가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집합의 개수 문제는 그냥 경우의 수 문제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집합의 개수 세는 건 그냥 경우의 수 문제야. 자, 함수의 개수도 완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냐? 얘 그냥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 보자마자 무조건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냥 반드시 100%. 경우의 수, 이게 무조건 떠오르셔야 돼. 그리고 이게 아마 여러분 확통 이제 수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확통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될 겁니다. 함수 개수 세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지면.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잘 쌓아 놓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막 써놨어. 근데 이 써놨는데 그냥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외우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이해하고 적용만 잘 하시면 되겠다. 자, 뭐라고 해놨지? xm에서 yn. 자, x라는 집합은 x1부터 xm까지 있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은 y1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yn까지 이렇게 가는 집합이 있습니다. 함수는 x에서 y로.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를 세라 라고 한다면 이거 개수는 뭐가 되냐면 자, n의 m승이에요. n의 m승.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보시기 헷갈릴까봐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ny의 nx승. 자, 왜 이렇게 되냐? x에서 y로 가는 거란 말이야. x에서 y. 이제 x1부터 xm까지 있겠고, 여기에 얘들아 이거 반대로 써서 틀리는 경우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진짜 이런 거 실수하면 진짜 피눈물 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x에서 y로 갈 건데 내가 정해줘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여러분이 결국 뭘 정해줘야 되냐, 요 x1이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x1이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해요. 그럼 우리의 뇌는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x1이 뭔가 주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x1이 주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실 때 그냥 m의 n승 이렇게 계산해버릴 때가 많단 말이야. 자, 이거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야. 그럼 x에서 y로 가는 함수 개수 세라라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아 여기서 세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얘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왜 이거냐. 자 보시면은 어쨌든 x1이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하긴 정해야 되는데 x1이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x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냐. 총 m가지가 있다 이거야. x1이 갈 수 있는 게 m가지가 있다. 여기서 출발하지만 그 경우의 수는 이쪽에서 세셔야 된다. 이쪽에서 세셔야 된다는 거야. 얘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n가지가 있다 이거야. x2도 몇 개 있어? m가지 있겠지. x3도 몇 가지? n가지 있겠지. 그래서 요게 어디까지 가냐? n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n을 몇 번 곱하냐? 여기 개수만큼 m번 곱하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n의 m승이라는 거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면 헷갈려. 오히려 외우면 헷갈려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막 할래 말래 했던 거 있죠. 집합할 때.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 너 어디로 갈래? n개. 어디로 갈래? n개. 어디로 갈래? n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그래 안 헷갈린다? 제발 이렇게 하세요. 이거 틀리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마음 아파. 틀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n의 m승, y의 x승이에요. y의 x승, y의 x승. 헷갈리면 안 돼. 두 번째로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n, p, m. 자, 이것도 막 외우지 마. 외우면 이거 n이 먼저예요, m이 먼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그냥 이해하고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세요. 자, 요건 이제 어떻게 하시냐. 자, 제가 근데 팁 하나 드릴게. 함수의 개수 문제에서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정의역의 원소들을 이렇게 가로로 나열해가지고 세시는 게 좀 편합니다. 왜냐면 우리 옛날에 경우의 수 문제 구할 때 예를 들어 5명을 뭐 줄 세우는 거 해.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 이렇게 세워놓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랑 똑같이 형식을 맞추는 거야. 그러면 내 머리가 얘를 자동으로 뭘로 인식하냐? 요걸로 인식을 합니다. 뇌과학적인 얘기예요. 진심이에요. 안 믿나? 나 수업 들었거든. 학교에서. 대학교 때 뇌과학 수업. 진짜예요. 형식이 똑같잖아. 그럼 똑같은 걸로 인지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써놓으시고 여기 밑에 어떻게 하시냐?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세는 거야. x1은 몇 가지 경우 가능하겠어? 처음이니까 n개 가능하겠지. x2는 그럼 몇 가지 가능하냐? 얘가 1대1이거든. 그러면 x1에서 고른 거 하나 제외하고 고르셔야 되잖아. 이거 그냥 경우의 수 때 하던 거 맞죠? 경우의 수 때 npm 이렇게 구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냐? n-m 더하기 1까지 이렇게 가시겠다. 뭐 이것까지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요거인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이걸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p 3이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뭐 당연히 이거 쓰시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하나씩 이렇게 줄 세워 놓고 하나씩 몇 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를 강력 추천을 할게요. 이렇게 하세요. 아유, 깨울 때만 써야지. 자, 3. 1대1 대응. 자, 사실 1대1 대응은 되게 쉬워요. 1대1 대응은 무조건 그냥 이거야. 그리고 이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하게도 이거라서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제가 저번 시간에 개수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를 비교하면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얘기했었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 무조건 얘네들이 개수가 같아야 돼. 맞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n이랑 m이 같아. 그러면 이거 얼마야? np n이면 뭐야? n팩이잖아 그냥.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알았어. 이러다. 무조건 개수가 같아야 돼요. 1대1 대응 되려면 무조건 개수가 같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상수함수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상수함수는 그냥 여기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지? n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걔가 무조건 전부 다 글로 갈 거니까 나머지는 안 골라도 돼요. 그래서 n개다. 이렇게 되겠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증가 또는 감소함수. 자, 만약에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x1이 x2보다 크면 fx1이 fx2보다 크다. 자, 이런 조건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때 함수의 개수는 뭐가 되냐? 일단 결론부터 쓰자면 이겁니다. NCM이에요. NCM. 여기는 P를 안 쓰고 C를 쓴다. 왜 그러냐면 저 Y1부터 YN까지 중에서 그냥 M개 골라주시기만 하면은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를 그냥 뽑아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 배열이 되겠지. 이거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자동 배열 했던 거 약간 기억나시나? 자동 배열?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애들 순서가 정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 중에 3명을 뽑아서 키 큰 순서대로 줄을 세운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명 뽑아주기만 하면 알아서 줄 설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는 이렇게 갈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할래? 괜찮아? 괜찮대.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이거 이렇게 하면? 플러스 n? 아니야. 경우가 더 많아져요. 훨씬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1, 2, 3, 4의 함수값이 예를 들어 뭐 4, 5, 6, 7 이렇게도 될 수 있겠고 중간에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 이렇게 앞에는 다 다르다가 끝에서만 같을 수도 있겠고 처음에도 같을 수가 있겠고 갑자기 이렇게 같을 수도 있겠고 개사고가 나버려. 이건 정말 사고가 나버려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배울 겁니다. 내년에 배울 거예요. 내년에. 근데 뒤에 보시면은 요거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나와.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지막 두 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이거고 앞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하나 나올 거거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둘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두 개 같을 때랑 얘가 더 클 때랑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지금은 할 줄 모르시니까. 근데 내년 되면은 요것도 할 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돼서는 요거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올해는 만약에 등호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무조건 경우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우 나눈다고. 또는 여사건을 활용하셔도 되긴 하겠죠. 맞나? 부등호가 반대로 가 있는 상황을 제외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뭔 소리냐면은 3이 그러니까 F3이 F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다루실 때 이걸 다루실 때 원래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단 말이야. F3이 F4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F3이랑 F4가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은 나누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뭘 빼시면 되냐. 전체에서 F3이 F4보다 큰 경우를 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빼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따로 세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긴 해요. 여기서는 굳이 여사건 안 쓰셔도 된다. 하여튼 이 함수의 개수 세는 거는 그냥 무슨 생각만 하시면 되냐. 짜증나는 경우의 수 문제구나. 어려우면 어떻게? 그냥 경우 나눠서 케이스 분류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말고는 뭐 쉽게 푸는 방법이 없어. 잠 좀 깼나? 또? 광대시술 해야 잠을 깨시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43번 요거 연습 문제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5번 한번 풀어보세요. 43번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45번 해보시고 43하고 45 45 하시고 시간 남으면 44도 해보시고요. 44를 제가 45를 풀이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너무 싫어요. 일어나지. ASMR이야. ASMR? 아니야. 그건 너무 끔찍해서. 45번 해보세요. 45번. 44번 하시고. 직감으로 풀어도
맞으면 상관없는데 근데 그게 한계가 와. 언젠가는 무조건 한계가 오게 돼 있어. 절대 안 되는 순간이 와. 절대 안 돼. 왜냐면 나중에 문제를 풀잖아. 너가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고2, 고3 때 풀잖아. A4, 내가 풀어도 A4 용지 3페이지, 4페이지가 나와. 정확하게 다 쓰려면. 그만큼 어려우니까 상황이 복잡하고 경우를 막 4개, 5개 나눠야 되고 함수 그림만 해도 막 6개, 7개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직관으로 풀기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연습을 또 해야 돼. 그 직관이 나는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 직관이 있는 거? 근데 그거를 네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느냐. 정당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더 중요해. 원래. 맞을까요 이게? 이거. 아 문제 풀때 끼워달라. 문제 풀 때. 알았어. 쌤 10년 내내 이유가 것 같아. 재밌죠? 재밌긴 하죠. 어디서 하는 건 여자. 맞긴 해. 좀 재밌긴 해, 나. 선생님 잼예 해주세요. 재미예요? 지금 재밌지 않아요? 이거 재밌지 않아? 왜? 모르겠어? 야, 세팅 가로로 하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내가 가로로 세팅하라 그랬는데 가로 세팅을 아무도 안 했어. 다 세로로 했어. 잘했어. 넌 최고야. 야, 경우의 수 이거 뭐야? 함수 개수는 자, 함수 보통 얘들아 세로로 쓰죠, 우리.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야, 안녕. 봐봐 얘들아. 우리 함수 보통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세팅을 가로로 하시라고 애초에. 그래야 내 머리가 이걸 경우의 수로 받아들인다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얘네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야. 세로로 쓰지 말고. 이래야 내 머리가 이걸 경우의 수로 인지를 한다. 예림이 깨워줘라. 이제 문제 풀 거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니까 1, 2, 3, 4, 5, 6이 어떻게 하나씩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 상황에서 자, 밑에 조건이 되게 특이합니다. n이 1, 2, 4일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2n보다 fn이 크고 그 다음에 얘보다는 f3n이 크대. 그러면은 뭐 여기에 대입해 보셔야지. 넣을 게 1, 2밖에 없잖아. 그럼 대입을 해보시면은 f2가 F1보다는 작고 F1은 또 F3보다는 작다. 요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2를 대입하시면은 F2가 F6보다 작고 그 다음에 F4보다는 크다. 이게 나와. 언제였지? 내가 저번에 부등식 얘기하면서 부등식이 2개로 돼 있으면은 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걔네들을 하나로 합치는 게 좋다. 아, 부등식 얘기가 아니라 그거였구나. 그 집합의 포함관계 얘기할 때 집합 포함관계가 여러 개를 우리 3단 노법 얘기할 때 있죠. 여러 개로 돼 있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걔네들을 최대한 하나로 모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뭔 소리냐면은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조금 더 이쁘게 써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써보시냐면은 이렇게 써볼게. F1보다 F3이 크고요. 얘보다 F2가 작은 거는 확실해. 근데 또 뭐가 확실하냐? 얘가 확실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밑에 거에서 그러면은 그냥 요거 떼고 요것만 딱 써볼게. 자, 여러분 기준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느낌 와요? 이게 느낌이 와야 돼. 기준이 뭐가 되냐? 얘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거야. 아무래도 얘가 기준이 돼야 되겠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얘가 기준이 돼버리면 얘보다 큰 거 하나 그리고 작은 거 하나 큰 거 두 개 이런 식으로 이 하나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F2가 무엇이 되느냐 요거 기준으로 그냥 하나하나 세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뭔 방법이냐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냥 일반 풀이 방법이라고 할게요. 일반 풀이 방법.
2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얘는 뭐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될 거 아니야.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풀어야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 F2가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 경우의 수 가능한 거 있나? 없어. 왜 그러냐면은 F4가 F2보다 작아야 되는데 F2가 이게 돼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는 게 아니라 6도 안 되겠죠. 5도 안 되겠지. 3개밖에 안 남는다 이거야. 이러고 그냥 세면 돼 하나씩. 좀 오래 걸리긴 하고 힘들긴 하겠지.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 근데 그냥 세셔도 된다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그냥 여러분 계산 노가다 하시면 돼. 근데 이제 갯절개 푸는 게 궁금하잖아. 그지? 갯절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F5거든? F5. 여기에 지금 1, 2, 3, 4, 6은 다 등장을 했는데 얘는 등장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있잖아. 그냥 그 무엇이 되든 상관없다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얘는 그냥 마지막에 얘네들끼리 다 세팅해놓고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그죠? 얘는 사실상 고려 대상이 아닌 거야. 그냥 가만 냅두면 돼. 얘는 알아서 지 자리 찾아갈 거야.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자, 일단 결론부터 써드릴게요.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계산을 이렇게 할 겁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 꺼졌다. 아, 켜졌다. 자, 6C5 곱하기 3 저렇게 계산을 할 건데 잘 보세요. 저 6C5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F5는 어쨌든 맨 마지막에 남는 거 그냥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쟤를 냅두고 나머지 5개를 일단 뽑아요. 1, 2, 3, 4, 5, 6 중에서 예를 들어 1, 2, 3, 5, 6 이렇게 뽑는 거야.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6C5겠지. 일단 뽑아. 그러고 어떻게 되냐. 자, 잘 보세요. 자동으로 F4는 뭐야? 얘거든? 얘가 자동으로 F4야. 자동으로 F2는 뭐냐? 얘예요. 이거 둘은 무조건 자동이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3개만 잘 세팅해 주시면 되잖아. 그치? 나머지 세팅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되냐? 이 중에서 뭐가 F6이 될지만 골라주면 끝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 이 3개 중에서 어떤 놈이 F6이 될지만 골라주시면 나머지 또 어떻게 돼? 또 자동으로 들어가잖아. 여기 자동으로 F1이고 여기는 자동으로 F3이지. 그러니까 이 자동 배열이라는 게 여러분 얘네들이 그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4개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 자식이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냥 한 방에 다 뽑아놓고 이놈이 뭐가 될지만 골라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얘가 뭐가 될지만 고르면 끝이에요. F6이 뭐가 될지 딱 고르면 나머지 1, 2, 3, 4는 자동으로 배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F5는 그냥 남은 거 4 F5 시키면 되잖아. 그럼 끝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잘 모르겠어도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잘 모르겠어도 그냥 하나씩 세시면 돼요. 근데 그 세는 거에서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해. 경우의 수 얘기할 때도 제가 진짜 많이 얘기한 겁니다. 기준을 뭘로 삼느냐, 내가 이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내 세팅의 기준이 보인다 이거야. 얘를 기준으로 세팅을 하시면은 그냥 하나하나 세서 구하실 수도 있고요. 뭐 대단한 방법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이게 깔끔하긴 하죠. 엄청 깔끔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다. 10분 쉬었다가 뒤에 이제 몇 개 문제 더 풀고 이제 시험 문제 풀이하고 마칠게요. 왜? 영상 보내야지 당연히.